강의를 저녁 밤늦게 저녁은 다 드셨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화면을 바로 공유를 할게요. 아침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간은요, 우리 인체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화학 공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아는 분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간이 왜 자꾸 피곤하다 하고 왜 자꾸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은요, 우리 무게가요, 1에서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장기이기는 하지만, 하는 일은 100에서 1500kg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이 하는 일 중에 저는 가장 이해하기도 힘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시간당 1분에 1리터, 1리터의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걸을 때에는 피가 뻑뻑하면 굉장히 걸러내기가 힘이 들겠죠. 그 대신 피가 깨끗하면은 간이 걸러내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당 3cc, 예를 들면 50kg에 곱하기 3cc를 하게 되면 1.5리터를 마셔주면 피가 굉장히 깨끗해서 간을 덜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간이 피를 계속 걸러내는 이유는요, 피 속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독소라든지 박테리아를 바깥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내기 위해서도 피를 이렇게 또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을 먹어서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간은요, 각종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균들과 싸워야 돼요.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곳이 또 간이고,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또 간이다 보니까 무기를 잘 못 만들면 항상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병균에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 건강은 맨날 간 때문이야, 아침에 누가 올려주셨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방을 우리 몸의 지방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로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을 인체 곳곳에서 하다가 보내는데요. 근육도 서로 부벼대면서 체온을 올리지만 실제로 지방의 두께가 있어야 우리가 체온이라는 걸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지방을 생각하면 주로 콜레스테롤을 생각을 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돼요.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80% 이상은 간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이제 배에 살이 너무 찌거나 기름진 음식, 겨우 사실은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건 고작 20%밖에 안 되거든요. 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뭐를 하냐 하면은, 이게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고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게 혈압을 상승시키거든요. 그러면 고콜레스테롤이 되면 혈압이 상승이 되겠죠. 혈압이 상승이 되면 당연히 약을 먹어서 혈압을 바로 정상으로 내려서 보기에는 정상인 듯한 느낌을 주지만 부작용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은요, 혈압을 제자리로 만들고 하느라고 심장에 무리를 주게 돼 있어요.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또는 이제 혈압약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피들이 이렇게 떠서 다니잖아요. 고콜레스테롤이 되면 뭉쳐가지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을 이렇게 시켜요. 그럼 얘네들이 수월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느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또 느렸다가 돌아왔다가 하면 이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팬티 고무줄 있죠. 팬티 고무줄 계속 잡아당기고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하면 팬티 고무줄 어떻게 되겠어요? 헐렁헐렁해지겠죠. 그래서 혈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운동이 돼서 더 튼튼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진짜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좀 웃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뭐지? 혈압약을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뭐 10년, 15년씩 늘렸다 땡겼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뇌혈관이 약해지면 이게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는데 의사들 분들 중에서도 이것 가지고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혈관이 이렇게 돼서 지금 당장 못 나가서 괴로워 죽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좀 편안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든 중풍에 머리가 뇌혈관이 터지든 그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싸워대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고 스스로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간을 이제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식품 같은 것들은 이게 한꺼번에 다 똑같은 것들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 마지막에 제가 그거를 연동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간이 하는 일 중에 참 중요한 일 하나가 해독작용이죠.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해독이라고 하면 이게 장에서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독성을 해독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세포가 혼자 죽지를 않아요. 꼭 간에 와서 물어보거든요. 나 이제 죽을 건데 죽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간이 그래 네가 보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죽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세포를 죽인 다음에 그걸 몸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에서 올라오는 장독도 해독을 해야 되고 세포가 죽으면 세포도 해독을 해야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해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간이 하는 거예요. 또 간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때 위장에서 TB지장 내려갈 때 이쪽에서 담즙이 여기 간이 여기 있고 옆에 붙어서 담즙 주머니 안에 담즙이 탁 싸서 음식을 부패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죽처럼 아주 쪼갠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담즙은 이게 누가 만드냐? 이게요, 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담즙도 이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간이요, 정말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배에 살이 찌기 시작하고, 이제 온통 지방들이 구석구석 이제 찌다 보면은 이 장기를 완전히 둘러쌀 정도로 지방들이 이렇게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에 좀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방이 이제 커지면서 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쫄리면 내 같으면 아우 야야 좀 내 쫄리 죽겠다 좀 어떻게 좀 해라 내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나 할 건데 간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간은
통증이 없고 아까 최영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침묵의 장기예요. 자각 증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 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가면 이미 많은 부분, 원래 간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40% 정도만 있어도 얘가 재생이 가능한데 많은 부분을 치고 돌아버려서 이보다 더 많은 손실을 줘버리게 되면은 간이 재생을 해도 역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방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계속해서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계속 찌다 보면은 또 이제 뭐지 어 혈당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중성지방이 간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지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간 옆에 붙어 있는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쓸개라든지 요런 애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췌장에서 췌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인슐린 저항력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인슐린 저항력이 생기면 바로 또 당뇨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양자 분석기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분석을 해주는데요. 양자 분석기를 해봐도 당뇨이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양자 분석기를 잘 생각해 보면 양자 분석기는요, 현재의 몸 상태를 재는 거예요. 현재 몸을 재다 보면은 약이 들어가서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몸을 재다 보니 당뇨가 있어도 진짜 건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인 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당뇨가 왔을 때는 이유 없이 불문하고 여기선 제가 요 식품을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TRI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력을 이제 좀 없앨 수 있고요. 또 인슐린이 천천히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TRIT에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다이오린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을 천천히 나오게 하니까 음식이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빠르게 배가 고프다는 거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이런 기능들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력을 없애줄 수 있는 TRIT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속에 또한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당뇨라는 게 오시는 분들 크게 없지만 나이가 듬에 의해서 당뇨라는 부분이 소아당뇨를 제외하고요.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노화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TRIT 속에 있는 에이지락 성분 기전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임상을 해본 결과 그래서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슐린 대사 능력이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TRIT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또 한번 페이지를 다시 열게요. 자, 그 다음에 간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지가 아프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신호를 주거든요, 실은. 그 신호를 어떻게 주냐면 딱히 통증이 오기 전에 맨날 토끼 눈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토끼 눈이 되어서 핏발이 밤만 되면 피곤해서 쌓이고 뭐 이래서 쌓이고 계속 눈에서 핏발이 계속 서는데 그거는 간이 나 지금 많이 아프거든 진짜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차리시기도 하죠. 또는 눈이 황달이 되기도 해요. 황달이 되기 시작하면 요것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를 표를 내는 거거든요. 황달이 온 경우에는 이미 간에 염증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간염이라고 하죠. 간염이 생겼거나 간이 이제 지도 영양 공급을 하고 스스로도 살아나야 되는데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독소가 많이 치게 들어오다 보면은 간도 스스로 영양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간의 어떤 부분들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가 뭐라고 하냐면은 간이 딱딱할 경자를 써서 간경화가 되었을 때도 이 신호로 눈을
노랗게 만들거나 손바닥을 노랗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악성으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황달이라는 것들을 내주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약물에 의해서 중독이 되었을 때 간이 경화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완전히 간 속에 독소 덩어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독소들이 혈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뽑아내다 도저히 못 뽑아내면 아주 급하게 피부를 통해서 또 뽑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오금자리 어딘지 아시죠?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에 접히는 뒤쪽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급하게 피부 가려움증을 또 나타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간이 지금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스스로라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담이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담석정이에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담, 아까 전에 요렇게 그 담낭이라는 부분에 쓸개 접을 만들어서 넣어 놓은 다음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싸서 음식을 분해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 담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담석이 생기는 이유조차도 콜레스테롤이 뭉쳤거나 이 콜레스테롤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가 조금만 새 나갈게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이 우리 몸에서요. 세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에 더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뭉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거나 아까 전에 제가 간에서 세포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죽어도 되는지 어떤지를 간한테 물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간 안에서 세포들이.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주면은 좋은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원래 죽은 세포 이게 빌리루빈이라고 하거든요. 세포가 지 일을 다 하고 죽으면 그 빌리루빈들이 죽어서 또 쌓이게 되면 이것조차도 이제 딱딱하게 돼서 이게 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에 담석증이 생기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경화. 간경화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간경화가 생기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요, 담석증일 때도 간경화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영양이 부족하면은 간경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영양이 부족하고 간 경화가 될 땐 담석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통증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인식을 하는데 간이 경화되는 거는 이게 진짜 통증이 없다 보니까 무증상이라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간 경화는 간이 피곤할 때는 눈으로 토끼 눈을 만들든지 아니면 황달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신호를 주는데요. 간경화도 신호라는 거를 주거든요. 간경화가 되면은요, 일단은 간이 많은 부분에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 담즙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소화를 시켜낼 때 담즙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그럼 소화를 잘 못 시킨 이 음식들은 썩죠. 썩으니까 가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배에 자꾸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그 가스가 또 독가스죠. 독가스가 차니까 속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속이 안 좋으면은 토를 할 수도 있어요. 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는 토를 이렇게 너무 자주 한다 싶으시면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만 해 봐도 간의 수치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간이 질을 회복하고 인제 나쁜 성분 같은 것들은 혈관을 통해서 빼내놓기 때문에 혈관 속에 간 성분에 파괴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다 하는 것은 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토를 막 자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내가 속이 위가 안 좋은 갑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해보러 가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QBS를 재보면 간의 해독 상태라든지 5가지의 여러 가지 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속이 안 좋고 토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살이 급하게 빠져요.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간이 안 좋으면은 얼굴이 이제 시꺼멓게 이렇게 변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요렇게 되는 과정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 증세가 간경화 같은 경우는 증세가 심해지게 되면은요, 배꼽 주위에 메두사처럼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뼈를 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유 없이 붉은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반드시 가셔서 간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붉은 점 어디라고 했죠? 제가 손바닥, 발바닥 요런 데에다 요런 현상들을 나타내 주게 돼요. 그래서 뭐 복수가 차고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뭔가 증상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간을 QBS를 가까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탁을 하셔서 꼭 이거를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염이 있죠. 간염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생겨나는 게 뭐 위생적이지 못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면역이 약할 경우에 약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왜냐하면 면역이 약하면은요, 바이러스가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치고 들어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으면 간염에 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은 또 이제 간세포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에 염증이 있으면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잘 활용을 해주면은 간세포를요,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면은 간염이 가만히 있다가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체가 저절로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계시다시피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간은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잘만 다뤄주면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좋은 장기이고 감사한 장기인데, 잘못 다루게 되면은 이 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망에도 이렇게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했죠. 사실 간하고 갑상선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에너지를 얼마나 태워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에너지를 얼마나 태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 오늘 이거 지방하고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몇 덩어리 정도 태우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 평상시에는 뭐 한 10개 정도를 태우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간에 가서 물어봤는데 간이 이 정도로는 도저히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도 귀찮고 막 이러니까 갑상선한테 모르겠다, 일단 5개 태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5개를 태우게 되면 5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해요.
갑상선이 저하가 돼서 나머지 것들이 자꾸만 몸 안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살이 찌죠. 또 마찬가지로 갑상선에 저하증만 있는 게 아니고 항진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 두 가지가 갑상선에 이렇게 있는데 항진증은 또 뭐냐 하면 갑상선이 나 오늘 열량을 이거 몇 개 태워야 돼? 하고 물으러 갔는데 간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모르겠다. 일단 뭐 15개 정도 태워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5개를 더 태우다 보니 몸 안에 있어야 될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먹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많이 먹어요. 살이 빠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했는 게 지방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황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담석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간에 염증이 생기는 간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비만이 생기는 이유 갑상선을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한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간을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마넥스 제품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5분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파마넥스 제품으로, 보자. 예전에는요, 저는 리버 포뮬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해드렸어요. 리버 포뮬러는 간암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가서 간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 놓은 알스케어드라는 부분에 또 에이지락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간이 노화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알스케어드를 제가 잘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장에서 올라오는 독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파이버넷을 미리 넣어서 장에서 올라오는 독소들을 차단하는데도 제가 요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틴을 복용을 해서 고용량의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도 이제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염증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티그린과 심하면요, 레이시맥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그린과 레이시맥스는 염증이 심해지면 이게 암으로도 발전을 하잖아요. 암으로 발전하는 애들 중에서 티그린이 들어가면은 이게 암세포 복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레이시맥스가 들어가면 암세포를 직접 파괴를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그린과 레이시맥스 이런 것들을 잘 넣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드라이버도 암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버도 같이 이렇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간에 전체적으로 간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병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제가 뭐 계산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못선 들었네. 네, 지금 오늘 14분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오소영님, 권경희님, 이정민님 들어오셨거든요. 자, 우리 어제 위와 장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본인의 집에 건강식품을 먹는 게 몇 개 정도 있나요? 많으신 분도 있고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요. 보통 친구들 집이나 우리 가족들의 고객들 집에 가보면
어디서 샀던지 간에 오메가 한 개는 대부분 있고요. 영양제 한 개는 있고요. 간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한 개 있고, 좀 더 있는 집은 유산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아무리 안 먹어도 서너 개 정도는 식품이 어떤 회사를 막느라고 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가격인데 기능이 월등하다면 혹시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네.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도 효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혹시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식품인데 효과가 더 좋다면 내가 바꿔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늘 지출하는 이 지출이 나의 소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혹시 한번 알아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 위 건강에 있어가지고는 6개월 플랜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똑같은 위와 장을 지키는데 한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출이. 근데 내가 이것을 빨리 내가 좀 회복해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내가 장 건강을 케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 하고 나는 조금 돈이 부담돼서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서 해볼래.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기간이 6개월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1년 반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빨리 좀 효과 봐 속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한 1, 2년 뒤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선택을 하라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 건강, 위 건강에서 35만 5천 원을 내가 집중해서 3개월 먹어볼래? 아니면 이거를 내가 천천히 늘려서 1년 먹어볼래? 이렇게 했을 때 집중하면 한 220포인트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게.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만약에 내가 먹고 우리 신랑을 먹이고, 우리 엄마를 먹이고, 우리 언니를 먹이고, 우리 오빠한테 나눠주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눠줬다. 이게 전달해 주는 거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벌써 5명 끝났죠?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고 오늘 직장 상사한테 얘기 한번 해보고 옆집 친구 우리 아들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목욕탕 가는 친구 누구한테 얘기해보고 교회 뭐 아는 친구한테 5명을 또 얘기해본 거예요. 해봤을 때 또 그들이 5명을 또 나누었을 때 이게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서 먹어보고 내 몸이 건강해졌는데 진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니도 편안하게 좀 살아봐라 라고 내 마음을 나누어줬을 뿐인데 내한테는 소득이 어떻게 발생돼요? 25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때? 간 건강을 우리가 공부했죠? 간 건강을 공부했는데 지금 현재 제품을 알스케어드 화이번의 콜레스틴 티그린 레이시맥스 오버드라이브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스케어드나 화이번의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 간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들어가셔도 괜찮고 현재 만약에 암이 진행되고 계신 분이나 암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 반드시 티그린 레이시맥스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암이 발병했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암이 발병하신 분들은 알스케어드 티그린 레이시맥스가 꼭 들어가야 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면 하이버넷이나 오버드라이브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한 48만 원 정도가 돼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럼 우리 포인트로 3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이걸 5명한테 전해보고 또 그들이 5명을 전해봤을 때에는 300포인트에 30만 원 하면은 30명을 하면 몇 포인트예요? 9,000포인트죠. 그럼 우리 커미션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커미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 보면 누가 뭐 한다가 묵묵하거든요. 한약하면 뭐 한다가 하면 쭉 다가 그 라인들이. 근데 보통 남자들이 어디 말 가냐 하면 한약 가서 간 해독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내과에도 팔고 한의원도 팔죠. 가면 내과에는 좀 싸지요. 근데 좀 이제 대구의 현풍처럼 이렇게 좀 유명한 데는 가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짧게 안 해주거든요. 길게 안 해줘요. 보통 10일이나 보름 단위로 해줘요. 그래서 가격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 처음 할 때. 근데 한 달 나누면 그게 4, 50만 원인데 사람들이 한 번 결제금이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TR공학을 권했을 때 금액이 비싸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도 근데 한의원 갔을 때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한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 침요법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최저가 한의원 가면 5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남자분들도 술을 많이 먹고 접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간 해독을 하러 한의원 되게 많이 가거든요. 2주에 보통 3, 4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우리 몸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약처럼 한 3개월 정도 먹어볼래 한의원 권유를 해주고 아니면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이렇게 할래? 이렇게 권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따져봤을 때 이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고 권유를 해줄 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한번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걸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내일은 뼈 건강입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믿어요.